오늘 우리 K증시는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세로 마감했고요. 특히 오늘 하루만큼은 형보다 나은 아우 코스닥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진짜 월요일만 되면 그동안 맨날 블랙 먼데이 뭐 똥색 월요일 이러다가 정말 얼마 만에 월요일날 급등한 건지 이거 혹시 이번 주 미국 추수감사절이랑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감일까요? 불락이라고 했나요 제가? 불고기 낙지에서 블락 프라이데이. 금요일날 그거 먹고 싶다. 하여튼 거기다가 오늘은 2차 전지가 모처럼 급등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또 그것도 큰 폭으로 물려 계시지만 그래도 신용미수 쓴 분들 오늘 같은 날 이제 한숨 덜었죠. 왜? 증거금 채워놓으라는 그런 문자가 안 오니까 그것만 해도 이제 살 것 같다. 진짜 근데 이거는 생색정보통 이긴 한데 오늘 같은 날은 좀 해도 되지 않나요? 어제 라이브 때 분명히 트럼프가 자기 숙적인 자지 소로스 형님의 오른팔 스캇 베슨트를 재무장관으로 갖다 꽂은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바로 트럼프의 탕평책.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놓고 적대시했었던 친환경, 전기차 이런 섹터들도 정작 트럼프 임기 시작에는 리셋을 해가지고 중립기여를 박으려는 심산이다. 어제 분명히 얘기했잖아. 어제 영상에 증거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구라를 칠 수가 없다고. 거기다가 이제 어제 내일뉴스에서 또 전해드렸던 게 오늘 과기부가 2024 차세대 2차전지 민관협의체 및 성과 공개드렸는데 여기 차세대 2차전지에 수소 연료전지도 들어간다고 분명 얘기했고요. 오늘 또 수소 관련주들도 급등이 나왔죠. 자, 그 대신 이제 저는 어제 또 라이브 영상이 수익 창출 제한을 받아버렸고요. 뭐 의심 가는 내용이 몇 개 있긴 한데 분명히 국회 해산시키라는 그 발언하고 그놈의 재벌들의 물적 분할 유상증자 해간 종이장사 못하게 손모가지를 묶어놔야 된다. 적어도 내년 그 3월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또 문제가 된 거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면 제가 주장했던 그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장 종목수 상한제. 그러니까 기존 종목 하나 상폐되기 전까지는 신규 상장 못하게 막는다. 이게 또 사실 금융권에서는 IPO가 진짜 큰돈 만지는 수단인데 그거를 내가 또 방해했기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또 펀더멘탈리 우리 K증시를 응원해줬던 것은 바로 환율.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스캇 베슨트 재무장관 지명으로 그 사람이 워낙 월가에서 이제 핫머니를 다뤄온 사람이라서 당연히 금융시장에서 어떤 반작용이 될 수 있는 달러 강세, 고금리 이런데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이제 분양업자 출신인 트럼프하고 또 이심전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달러 약세, 또 원달러 환율 하락.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으로 오늘 이어졌죠. 자, 어쨌든 미국은 지금 추수감사절 영향권이랑 정작 이제 휴장은 이번 주 목요일이고 그 다음날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로 오전장만 개장인데 그냥 벌써부터 현지 분위기는 아예 그냥 축제 분위기로 그렇습니다. 일단 새 대통령이 뭐 탄생을 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허니문 효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바이든 정부를 이제 떠나 보내면서 어쨌든 최근 경제 지표 특히 이제 그 경제학에서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 그 소비 심리 지표를 봤을 때 올 연말 쇼핑 시즌에는 역대급의 대박이 나올 것이라고 좀 들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전망치 상향으로 이어지고 그럼 내년에 이제 설비 투자 늘리면서 당연히 AI도 관련 투자 늘리고 고용 증가까지 이렇게 진짜 월가에서 볼 때는 완전 선순환 구조로다가 지금 도저히 주가 하방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번 추수감사절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 수혜주가 과연 뭐냐? 우선 전통적인 이 매년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헤매는 이유가 따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AI 경쟁에서 밀린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왕서방의 외면. 이렇게인데 이게 과연 미국 내의 그 소비 증가 단 하나의 모멘텀만으로 다 커버가 될 수 있을까?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 그 28일에 10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공개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힌트가 나올 게 아이폰 신제품 출시 효과가 반영된 첫 달 결과니까 그렇고요. 한번 지켜볼 요량입니다. 그 와중에 중국 샤오미 주가는 올해만 80% 넘게 올랐고요. 물론 여기는 샤오미가 그 전기차 비즈니스에 진출한 그게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하여간 지금 우리 삼성전자
갤럭시만 봐도 이미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매출 기여도는 완전히 꺾인 상태고요. 요즘에는 워낙 저가 스마트폰도 사양이 좋고 성능도 잘 나오고 카메라도 좋고 막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됐죠. 거기다가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도 2개 이상 쓰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메인은 하여간 아이폰이나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프리미엄 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 폰은 저가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2개를 쓰다 보니까 또 그 프리미엄 폰의 수명은 더 길어지는 효과가 있고, 그럼 이제 교체 주기가 또 길어진다.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최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퀄컴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실적을 보면은 스마트폰하고 PC 수요는 확실히 이제 둔화가 된 게 맞고, 이제 4분기에는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결국 재고 소진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면은, 이번에도 IT에서는 어떤 AI 테마가 확실한 대장주, 그리고 사이버 보안 이쪽을 빼면은 이제 소비자 가전 쪽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월가의 지금 관점입니다. 그럼 우리 K 증시에서는 또 항상 삼성전자, LG전자가 미국 연말 쇼핑 시즌 전통 수혜주로 꼽혔었는데, 아니 진짜로 그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오픈런, 그 도어 대시, 그럴 때 보면은 사람들이 삼성, LG, TV랑 건조기 이런 거 막 서로 진짜 먼저 차지하겠다고 그 너바나 콘서트처럼 머리 위로 이렇게 막 그 박스를 나르는 장면이 현지 뉴스에 단골로 나오거든요, 진짜. 근데 약간 삼성전자, LG전자 지금 둘 다 주가가 뭐 충분히 싼 가격이라는, 이거는 분명한 메리트가 될 수 있죠. 하여튼 올해 추수감사절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이제 트럼프인데, 그럼 이제 가정마다 모처럼 다들 이제 식탁에 모여 앉아가지고 칠면조 훈제구이를 앞에 놓고 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하여튼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제일 많이 얘기할 주제일 거고, 이걸 또 모를 리 없는 트럼프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어떻게든지 잘 살려보려고 선심성 발언을 또 내놓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큽니다. 그게 뭐가 됐든 하여간 역시 돈 냄새가 최고죠. 역시 명절에는. 그 와중에 카말라 해리스는 요즘 뭐 하나 봤더니 일단 지난 대선 그 패배 선언 당시에 완전히 야당 포지션으로다가 순간 급 전환해가지고 트럼프 정권에 맞서 싸우자, 팔을 걷어붙이자, 이런 스탠스를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 해리스가 민주당의 텃밭인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워싱턴 통신입니다. 아니 상원 의원이면 차라리 모를까, 어떻게 대선 후보까지 갔던 사람이 지자체장으로, 이거 뭐 홍준표도 아니고, 약간 그럼 이제 현재 캘리포니아 주지사 겸 민주당 또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게빈 뉴섬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약간 또 우리나라 민주당처럼 인천 그 계양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한테 물려줬던 송영길 전 의원의 또 그런 포지션인가? 하여간 희한하게도 여의도나 워싱턴이나 인천이나 캘리포니아나 이거 뭔 또 평행 이론인지, 하여간 그럼에도 게빈 뉴섬이 이제 현재 캘리포니아 주지사 2연임제라서 일단 3년이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과연 그 해리스한테 물려주는 대신 어떤 딜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말라 해리스 측에서는 이제 다음 대선이 2028년이니까 그때 게빈 뉴섬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고, 해리스는 일단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4년 임기를 꽉 채운다. 중간에 사퇴하고 대선 나가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이제 2032년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하겠다는 이 시나리오가 지금 워싱턴에서 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해리스가 진짜 목숨 걸고 그 미셸 오바마 출마를 막으면서 약간 무조건 견제하려는 게 보이는데,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난 힐러리 때도 그랬지만 미국 정치권은 좀처럼 이제 여성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은 좀 안 돼 있다는 것 같은데, 만약에 미셸 오바마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 그럼 이제 연임까지 하면 8년이야. 그런 다음에 해리스가 또 나가면은 8년 지나니까 이제 해리스도 나이가 70대 가까워지는 거는 뭐 고사하고, 미국에서 여성 대통령을 2번 연속으로 이게 당선이 가능하겠습니까? 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여튼 미셸 오바마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이 악물고 서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게빈 뉴섬한테 양보를 하는 한이 있어도 미셸 오바마만큼은 절대 안 된다. 거기다가 2번 연속 US 피메일 프레지던트는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 게빈 뉴섬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지금 이제 2연임제 2번 임기를 하고 있는데, 나름의 업적이라고 이제 내세울 거는 크게 2가지거든요. 우선 지난 코로나 시기에 세입자가 6개월 이상 렌트비, 그러니까 월세를 못 내도 집주인이 퇴거를 못 시키게 하는 법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1,000, 우리 돈으로 한 140만 원 정도 미만의 루팅, 즉 약탈은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제정한 거. 이렇게 2가지가 나름의 양대 정치적 업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런 거 다 행정명령으로 다 손봐가지고
그 대상자를 다 잡아 쳐넣을 기세인데,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에서 민간 교도소 관련주들이 트럼프 이제 수혜주라고 좀 계속 상승 중인 거죠. 하여간 근데 저는 해리스의 경우는 뭐 지금까지 살아온 히스토리만 봐도 사실 뭐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뭐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지만, 어떤 때 보면은 그 권력 의지가 무서울 정도로 진짜 너무 강해요. 거기다가 이제 또 입만 열면 공정, 정의, 뭐 기회, 평등 외치면서 지금 민주당 그 미국 경우 미국 민주당에도 참신한 인물들이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또 자기가 미국 대선 후보 끝내 더 해먹겠다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또 이걸 풍차 돌리기까지 한다고? 거기다가 오바마도 그래. 아니 솔직히 대통령 연임까지 해서 8년이나 해먹었는데 이제 또 자기 부인을 대통령으로 내세워가지고, 솔직히 미셸 오바마가 대통령 되면 그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행사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해리스의 그런 뭐 집요한 권력 의지가 이제 오바마하고 뭐 충돌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바이든한테는 독일까 약일까? 혹은 바이든의 테마였던 아니지 참,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니까 과거형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 그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섹터에 과연 해리스의 저런 표독스러움과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착이 뭐 굳이 해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내가 치마를 거꾸로 돌려 입고서라도 언젠가 하여튼 다시 백악관에 들어갈 거다. I'll be back.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이제 2024년 달력도 마지막 한 장만 남겨둔 상황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남은 거래일은 이제 한 20일 정도 남짓인데, 그래서 뭐랄까 어떤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건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사실 톡 까놓고 말해서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정말 생계형으로다가 근로소득 내지 본업만으로는 아무래도 지출을 감당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뭔가 부가소득을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약간 도박하는 그런 심정으로 돈을 땄을 때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해서 이제 이런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증시에. 대신에 이제 둘 다 이게 섞인 케이스도 많겠는데, 그럼 적어도 이제 우리 가족들을 위한 돈이라고 하면은 어떤 수익에 대한 그 욕심하고 안정성 두 가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기가 이게 사실 힘들죠. 또 이제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저거 또 이제 금양 에코프로 그놈의 배터리 선대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나 이렇게 또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2차 전지 안티가 절대 아니고요. 그 어떤 자산 버블도 또 쏠림 현상도 그리고 과열도 결국은 하여간 개인들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진리를 제가 전해드리기 위한 의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저는 책이고 유료 강의고 회원가입이고 하여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그 무엇도 저는 팔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 이 지식과 경험과 인사이트를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뭐 칭찬이나 관심 정도, 그리고 이제 또 유튜브 애드센스에서 지급하는 광고비, 이거는 근데 구독자 한 분당 나한테 생산성이 한 20원 정도니까 이걸 가지고 갑질을 하는 분들은 좀, 야 내가 너 구독해주는데 감히 네가 그딴 소리를 하냐 뭐 이런 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댓글에 일일이 대거리를 못 해드립니다. 하여튼 지난 코로나 동학개미 운동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경고했었고,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니 뭐니 또 작년에 2차 전지 경우도 지금 어쨌든 결말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우 고통스러운 뭐 분들이 많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금양의 경우는 내비 10만 원 빠지고 오늘 겨우 2천 원 올랐다고 갑자기 또 의기양양해진 분들이 많은데, 참 그 강원랜드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면은 항상 느끼는 게, 일명 카지노 노숙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항상 특징이 뭐냐면은 내내 꼬라박다가 한 번 잠깐 돈 따면 그걸 그렇게 대단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말도 못해. 그래봤자 지금까지 꼬라박은 돈에 비하면 정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 돈인데, 그거 좋아가지고 막 그 촬영하는 PD한테도 막 자랑하고 막 주변에다가 거 보라고 내가 결국 이겼지 않냐고 그렇게 나대는 거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반드시 가정교육으로 자기 객관화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근데 이제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거짓말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렇게 노름에다가 돈 갖다 바치려면은 중간에 솔직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뭐 빌리고 또 뭐 그런 과정에서 뭐 거짓말도 해야 되는 거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또 뻥이 세다는 거야. 그 과장이 그렇게 심하더라고. 뭐 지금은 카지노 노숙인이 됐지만 전부 인터뷰를 해보면 예전에 다들 자기가 재벌 수준이었대. 뭐 한 4, 50억 정도 카지노에 갖다
바쳤다는데 말하는 거 보면 전혀 지적 수준이 그래 보이지가 않는데 약간 전부 입만 열면 그냥 기본 10억에서 한 30억 뭐 100억대 부자였다는데 그러다 이것 때문에 망한 거라고 다들 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냥 입만 열면 몇십억이 나오더라고. 아니 그럼 강원랜드 실적이 지금 그 모양일 리가 없잖아. 그리고 강원랜드 그 VIP 최저 그 등급이 브론즈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3천만 원 현찰로 디파짓 하면은 VIP 혜택을 뭐 3일간인가 주는 건데 하여튼 그 명단만 확인해봐도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하여간 그 한 방에 그렇게 꼬른 게 아니라 또 서서히 오랜 기간 동안 매주 얼마씩 그렇게 뭐 녹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위안이라면은 그 정말 유태인 자본가들 중에서도 상위 1%만 거래한다는 골드만삭스 관련해서 거기도 지금 돈을 날려가지고 이게 유일한 좀 위안거리라고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2차 전지 관련 투자로 골드만삭스가 무려 1조 원을 손실 상각을 할 예정이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최근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그 유럽 최대 배터리 제조사 노스볼트에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돈이 이제 1조가 지금 날아가게 생긴 건데 이거 관련해서 그 골드만삭스 고객들이 또 법적 조치를 한다고 지금 난린가 봐. 뭐 선관 의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는 거죠. 바로 올 초까지만 해도 그 노스볼트가 멀쩡하게 배터리 사업 잘하고 있다. 그래서 곧 전기차 캐즘이 끝나면 목표 수익률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고객들한테 서한을 보냈는데 지금 노스볼트 파산 신청하고 장부를 까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하여튼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투자 받아가지고 들어간 돈은 21조인데 지금 남은 현금이 420억에다가 우발 채무가 8조 원이 지금 튀어나왔어.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유럽 최대 배터리 셀 메이커가 이 지경인데 심지어 아직 2차 전지를 만들지도 않고 그 2차 전지를 만들 공장조차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그 공사 대금조차 밀려있는 금양이 2차 전지 관련주라고? 그래 다 좋아요. 그래서 결국 금양이 정말로 이 위기를 돌파해서 뭐 누구 돈으로 돌파할지는 뻔한데 이미 이제 기존 주주분들은 더 이상 갖다 바칠 현금도 없고 신규 주주들은 뭐 절대 단타 말고는 아예 접근을 안 해. 오늘만 해도 보면 외국인조차 단타로 놀잖아. 하여튼 그래서 결국 금양이 부산 기장에다가 공장을 완공했어. 그래서 진짜로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했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다시 지옥이 열리는 겁니다. 아니 기술이 없으니까 수율하고 이런 게 완전히 엉망일 텐데 그럼 본격적으로 생산비 미친 듯이 들어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 때는 또 없으니까 결국 그럼 지금 네이버 쇼핑몰에 파는 것처럼 그렇게 중간 도매상 끼고 그냥 다 갖다 덤핑할 판이야. 근데 여기 진짜로 보면은 리뷰가 하나도 없어. 근데 딱 하나 보니까 벌점이라네. 이거 팩트가 아니에요. 별점 5점짜리. 이게 이제 별 5개가 만점이거든요. 이게 있어서 보니까 잘 사용하겠습니다. 금양 파이팅, 이파워도 파이팅. 이거 딱 보면 감이 오지 않나요? 누가 제품 리뷰에다가 그 만든 회사랑 유통회사를 파이팅이라고 응원한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Q&A에 보니까 이거 진짜 금양 배터리인가요? 했더니 그 이파워라는 유통사 같은데 여기서 맞다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의 교훈은 이미 2차 전지에 물린 거는 다 자기 책임이고 다 자기 업보고 작년에 그 에코프로 고평가라고 리포트 쓴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여의도에서 길막하고 얼굴 막 사진 찍고 욕하고 모욕하고 그런 분들이랑 저한테 매국노라고 너 생긴 것도 중국놈 같이 생겨가지고 여의도 카르텔이랑 한패라고 뭐 그렇게 욕한 분들 뭐 다 좋은데 이제 제가 앞에 강원랜드 얘기 왜 했냐면은 이제는 정말 그놈의 본전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실 금쪽이라는 별명도 이제 아까운데 오늘 웬일인지 아까 오전에 한 20% 급등 나오더라고 금양이. 근데 다들 그냥 털고 나가느라고 바쁘다가 결국은 상승분 뭐 대부분 이제 반납하고 이제 다 까먹고 겨우 이제 3만 원도 또 못 가가지고 이제 오늘 마감했는데 이러니 만약에 진짜 유상증자를 뭐 어떻게든지 성공시켜가지고 내년에 상패 시즌도 잘 넘기고 회계감사도 잘 통과하고 그래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해도 매물이 4만 원대 가면 더 많고 5만 원대는 더 많고 하여간 올라갈 때마다 이제 여기서 털고 앞으로 다시는 쳐다도 안 보겠다는 그 주주들의 물량이 완전히 몇 천만 주가 쌓여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뚫고 올라가서 정고점까지 가냐고 이게. 여기 나이스 기업 평가에서 나온 분석을 보세요. 수익성 최하위에 성장성은 하위에 규모만 최상위야. 이런 와중에도 그 회장 그 내 가족은 달달하게 이미 대주주 특별 관계인 지위로다가 뭐 이 사람들 평단이 뭐 추산하건대 한 2,000원, 3,000원대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 나락가서도 거의 10배 수익이 나 있고 여기 이거는 공시 자료에 나온 거니까 실명으로 류다영 95년생 아마도 그 회장 딸 같은데 81,606주면 오늘 주가로 24억이고요. 작년에는 그럼 100억이 넘었다는 소리야. 95년생 지금 나이 겨우 30인데 참 이러면서 거기 회장은 여기
보유 지분에 보면은 주식담보대출이 뭐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금융투자, 나래비로 잡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걸로 현찰 만들어서 자회사 통해서 금양에 돈 꺼주고 그걸로 이자 받아가는 뭐 결국은 또 종이장사인데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저는 요거는 조금 수상한데 지난 11월 13일에 금양주가 그날 하루 만에 7% 넘게 빠진 날인데 이날 추가로 주식담보대출 받았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대부업체야. 아마도 더 이상 1금융권, 2금융권 증권사에서도 수탁론이 안 나오니까 262만 5천 주를 BA 대부라는 데다 맡기고 사실상 사채를 땡겼어. 그래서 내가 이 업체를 금융위 대부업 등록 업체에서 조회를 한번 해봤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금전대부, 채권추심, 대부중개, 또 뭐 P2P도 하는 그야말로 오리지널 사채고요. 주소지를 보니까 여기 이제 서초구 방배동에 동물병원 있는 건물 6층에 있는데 아니 은행이나 심지어 무슨 캐피탈도 하여간 금융기관이 6층에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이 얘기는 그냥 찾아올 놈만 알아서 찾아오라는 소리야. 대신에 우리는 노출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근데 결정적으로 좀 또 미심쩍은 게 바로 대부업 등록업체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22일까지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럼 이제 재등록을 하든가 아니면 갱신을 하려면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이 공시에 보면은 주식담보대출 그 제공 기간이 보니까 이거 설마 못하겠죠? 계약 체결일이 올해 11월 13일인데 어떻게 계약 기간이 작년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작을 하냐고. 이거 만약에 단순 기재 실수면 정말 금양이라는 코스피 상장사 수준이 이 정도라는 소리고. 아니 어떻게 공시자료에다가 그것도 숫자를 오탈자를 내냐? 근데 이것도 잘못하면 또 허위 공시로 거래정지마저 잘못하면 벌점 맞고. 하여간 그 회장이 지난 11월 13일에 한 달짜리 이렇게 단기 사채를 땡긴 건데 그 돈으로 대체 뭘 한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무려 260만 주나 되는 물량을 잡히고 한 800억을 땡긴 건데. 이런 와중에 이제 어제 저한테 이메일이 한 통 왔는데 최근에 금양 관계자가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일종의 제보를 빙자하는 협박성 그런 메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를 보시면 제가 팩트가 아닌 걸 말한 게 있나요? 근데 이제 제 느낌에는 조만간 또 한번 변호사비 들어갈 일이 한번 나한테 터질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끝까지 저를 믿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와중에 그 금양은 몽골 광산 테마가 지금 다 빠그러지게 생겼으니까 직접 주주들하고 업계 전문가들 데리고 그 몽골 몬라 광산에 직접 시찰을 가서 텅스텐이랑 리튬 광산을 눈으로 확인하고 오는 이런 이거 뭐 관광이라고 해야 돼? 이거 뭐 외유성 이벤트라고 해야 돼? 하여튼 이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 1월 한겨울인데 몽골 겨울 최저 기온이 영하 40도야. 이거 진짜로 혈압 있는 그런 노인분들 잘못하다 하니 큰일 나 진짜. 자, 이어서 오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먼저 UBS가 내년 글로벌 경제에 예상되는 두 가지가 바로 이머징 성장 둔화랑 강달러라는데 뭐 사실 둘이 연결되는 측면이 크죠. 그러면서 이제 UBS 측은 내년에도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서 AI 수요만큼은 수혜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외국인들의 우리 K 증시에 대한 어떤 포지션인데 일단 국가별로 이제 세 개 그룹으로 나눴는데 뉴트럴, 즉 중립의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태국 들어가 있고 약간 중립이면 서운하다고 생각하려는 찰나에 비중 축소 그룹에 보니까 대만, 인도, 사우디, 싱가포르, 멕시코. 그럼 뭐 다른 건 다 빼더라도 대만이 비중 축소인데 우리는 그래도 중립이니까 이 정도면 선방이고 반면에 비중 확대 그룹에는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K증시 개별 종목 관련 리포트로 넘어가서 K 게임 업종에 대한 맥커리 분석 리포트를 보면은 어제에 이어서 역시 크래프톤만 비중 확대네요. 목표가는 45만 원. 그 다음에 넷마블 목표가 63,000원의 중립, 시프트업 목표가 6만원의 중립, 펄어비스 목표가 36,000원의 비중 축소, NC소프트 역시 비중 축소의 목표가 17만 5천원, 카카오게임즈 당연히 또 비중 축소의 목표가 12,000원. 그 다음에 이제 모간스탠리에서 K보험업종에 대해서 삼성화재 투자의견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43만원, DB손해보험까지 투자의견 비중 확대의 목표가 13만원, 그 다음에 삼성생명은 중립의 목표가 10만 9천원, 한화생명 여기는 비중 축소의 목표가 2,700원. 이어서 이 모간스탠리는 최근 유동성 위기설이 나왔던 롯데쇼핑에 대해서 오늘 맘먹고 또 후려쳤는데 롯데홀딩스와 롯데쇼핑 둘 다 사측에서는 유동성 부족 사태 가능성을 전면 부인을 했지만 팩트는 롯데가 현재 순부채만 8조 원? 거기다 분기당 이 이자 비용만 1,21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체 영업이익의 76% 수준이래.
이 정도면 이거 한계 기업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또 모간 스탠리가 항상 후려치는 게 특기다 보니까 롯데쇼핑 목표가 59,000원에 투자의견 비중 축소로 콜을 했습니다. 뭐 비록 12개월 목표치지만 그래도 오늘 주가보다는 높네요, 최소한. 다음 이제 모처럼 오늘 급반등 나온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노무라증권이 K 배터리 섹터에서 탑픽으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꼽는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역시 LG 엔솔의 기술력과 비용 우위다. 이렇게 띄워주네요. 대신에 내년에도 역시 전기차 경쟁력 약화, 그다음 미국 전기차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경쟁 환경, 이런 것들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 대신에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요건 진짜 all or nothing 그런 격의 분석으로다가 먼저 all, 그러니까 지금대로 생산자 소비자 둘 다 보조금이 유지될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가는 60만 원, 반면에 아예 nothing, 그러니까 보조금이 싹 다 삭감될 경우 목표가는 47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 모기업인 LG화학에 대해서도 노무라가 분석을 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수요 약화, 미래 양극재 확장 계획 축소, 화학 분야 손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요게 81.8% 매각 지연, 요런 데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55만 원에서 이번에 42만 원으로 깎고 투자 의견은 그래도 기존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CLSA 증권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아웃소싱 증가 덕분에 CDMO, 즉 의약품 위탁 생산 분야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CLSA의 K바이오 탑픽은 바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중립으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무진장 많이 매우 듣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11월의 마지막 화요일 26일인데 제일 중요한 정부 일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포럼. 요거는 뭐 결국 증시에서 탄소 배출권 테마고, 그 다음에 내일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정부가 발표를 한대요.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의 관계는 뭐 보완제, 대체제, 그리고 뭐 경쟁 관계, 하여간 여러 관계 설정이 이제 다각적으로 가능한데, 분명한 거는 최근 들어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지역 간 차별화가 심화되면서 금리 민감도 이런 기존 공식이 다 깨져버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뉴스플로우 타기 좋은 주제인데, 바로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데,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협약식도 내일 함께 역시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보도자료가 EU 등과 함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방안 모색. 요거는 뭐 제목이 증시 테마죠. 그리고 참 이것도 있네요. 김 수출액 역대 최고 기록 경신. 요 보도자료 역시 뭐 제목이 증시 테마죠. 그 다음 내일 경제지표는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하고 1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나오는데, 뭐 이커머스 말고는 크게 기대할 건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3분기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도 내일 공개가 됩니다. 그 다음 내일 이제 증시 일정은 KB 스펙 31호, 키움 스펙 11호, MNC 솔루션 이렇게 내일부터 3개 종목이 수요 예측 들어가고, 하여간 뭐 12월은 IPO가 없으니까 지금 11월 말까지 하여튼 최대한 또 상장 종목 하나라도 더 늘리려고 아주 그냥 난리고요. 그 다음 이제 내일 하나투어가 그 최대 주주 지분 매각 관련 재공시 기한이고, 그리고 나면 내일 밤 미국에서는 지난 11월 FOMC 회의록 나오는데, 아무래도 오는 12월 FOMC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관심이 이제 쏠리겠고, 그 다음에 내일 뉴욕 증시 그 사이버 보안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드디어 나스닥 이전 상장 첫 거래일입니다. 그 다음 내일 미국의 실적 발표 기업들은 마침 델 컴퓨터, HP, 그 휴렛 패커드,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베스트 바이, 그리고 메이시스, 그 다음에 제가 한때 꽂혔었던 아베크롬비, 이렇게 3분기 실적 나오는데, 앞에 말씀드린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좋은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모처럼 진짜 오늘 월요일장 급등해가지고 마음이 좀 편안은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죠.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미리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입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 아주 무서운 뉴스다.